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재봉쇄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세로 출발한 이후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 초반 2,740선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낙폭을 일부 줄이면서 0.39%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750선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18% 약보합권에서 927선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많은 종목과 섹터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G 통신 장비주들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중 RFHIC의 경우에는 내년도 해외 5G 투자가 정상화되면서 높은 이익 성장이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장 4% 이상 강세 보이고 있고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종근당 그룹주들의 강세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종근당은 어제 자사의 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이 호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러시아, 멕시코 등 4개국에서도 임상을 승인받은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장 종근당 바이오가 52주 신고가 역세 경신했고 현재 10% 내외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최근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급등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장된 인바이오나 엔젠바이오 그리고 명신산업이 오늘장 역시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최근 강했던 조선이나 건설, 철강주들의 하락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도 주챔씨와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지수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반등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은 사실 저는 지수보다 좀 더 궁금한 게 이번 주죠.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까지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FOMC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OMC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수는 지금 약간은 간본 장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그 정책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연준에서 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양적 완화의 분위기와 이 저금리 기조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강력하게 유지할 뭐 의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의도가 조금은 궁금해지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지수가 아무래도 올라온 상태에서 지수만 올라온 게 조금은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약 2주 정도 동안 무슨 일이 발생이 됐냐면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특히나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200 종목이 상승,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600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480 종목, 그리고 하락은 800 종목에 가까운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죠. 그 말은 사실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수만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대형주 위주로 끌어올려 놓은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이구야 했는데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과 이벤트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그런 이벤트에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내 종목이 더 궁금하지 뭐 FOMC가 뭐며 뭐 선물 옵션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들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으니 사실 지금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기도 힘들고 약하게 막 내려가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 자리에 그냥 약간 머물면서 흔들흔들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많이 보실 거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뭐 시황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별 개별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매 장세라고 하죠. 고가에 올라왔던 종목들을 팔아내서 또 세력들은 저가 있는 종목을 사서 끌어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걸 또 팔아내고 나면 또 저가 있는 종목을 끌어올리게 되는 계속 돌고 도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 뭔가 52주 동안 꾸준히 올라온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수익 실현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만 하더라도 로봇산업 관련주들이 좀 뛰어 올라왔습니다. 어제 올라온 종목을 살짝 보여드릴 텐데 어제 올라온 종목이 뭐 로보부터 해가지고 또는 뭐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 사야 되나? 로보스타, 로보로보 이런 거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로보스타라든지 유진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흑자가 이렇게 100억, 22억 내다가 올해는 지금 분기마다 40억씩, 50억씩 적자가 나고 있고 뭐 로보만 하더라도 적자가 굉장히 크게 올해 힘들게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4년 적자예요. 지금 매년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적자 폭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쪽 관련주를 잡기에는 야 바닥 종목이고 앞으로 좋다고 하니까 사야 되겠다라고 하기엔 너무 저까지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런 종목을 잡을 게 아니라 로봇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로봇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한다면 로봇에도 지능이 필요해요. 그 지능은 무엇인가? AI잖아요. 그렇죠? AI는 그럼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는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관련주라든지 인공지능 관련주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고요. 저가라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로봇 관련주를 잡아놓으면 될까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도 조금 보시면서 저가인 종목들을 좀 잡아놓는 게 어떨까?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갑자기 급등하고 올라가면 그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2020년 12월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수익 볼 종목이 뭔가요? 이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내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장세가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인맥 관련주 오늘도 뭐 조금 뛰어오르고 있잖아요. 뭐 프리엠스라든지 지금 뭐 에이텍TN이라든지 지금은 이재명 테마 관련주죠. 정치 인물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것보다 이제는 그분들이 해낼 만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결국 대선에 나가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해결하겠다,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할 만한 공약과 정책 관련주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측 가능하냐? 지금 힘든 걸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럼 지금 힘든 게 무엇이 있나라고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실업자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어야 될까? 결국 일자리겠죠. 그럼 창업 투자 관련주라든지 우리가 흔히 많이 알려졌던 뭐 윌비스 이런 기업들 바닥주지만은 정책 테마로 엮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바닥에서 왜 이렇게 거래가 많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으로 미리미리 잡아놓으면은 대선 관련주 먹을 수 있다, 챙길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 관련주라든지 또 우리가 힘든 게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최근 발표 뉴스 나온 걸 보니까는 출산율이 0.7이라고 하더라고요. 0.9를 하회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저출산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관련주들도 나올 수 있고요. 저출산과 함께 동시에 오고 있는 게 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또 인구, 또 고령화 사회에 대한 복지와 그리고 우리 고령화 사회에 오게 되면은 또 그리고 노인분들 생각하게 되면 제일 흔한 질병이 치매죠. 그렇다는 말은 또 치매 관련주들이 또 국가 전담제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또 높다라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정책으로 나올 것들을 미리미리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잡아갈 기회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적이 기반된 종목을 잡아놓는다고 한다면은 지수가 무너지든 코로나 때문에 힘들든 그런 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수에 이제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종목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나오고 있지 않은지를 좀 잘 판단하시고 지금까지 올라온 종목인지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았던 종목인지를 판단해서 올라오지 않았는데 실적이 있다면은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올라왔는데 실적이 없다. 이런 종목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조금 해결해 보시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미국에서 올해 마지막 FOMC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번 회의 결과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라는 조언을 해드렸고요. 이를 앞두고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수보다는 종목별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슈에 따라서 파생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실적과 함께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주 그리고 일자리나 치매 등 정책 관련주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관련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포스코 네. 24만 5천 원. 24만 5천 원이요? 예, 예. 근데 이게 네. 산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올라오는데 네, 더 네. 갖고 가도 될까?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 20%요? 예, 예. 네, 이제 최근에 올라와서 27만 원 선까지 좀 회복이 됐는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세요? 예,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포스코 24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이제 오래 보유하셔서 수익권이 되셨는데 더 네.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상담할 때부터 제가 28만 원 정도쯤 오면은 저항선이 있다. 거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도 이제 28만 원 자리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버거워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이걸 더 가져가도 될까 안 가져가도 될까를 할 때는 미래가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은가를 봐야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미래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지금 예, 경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경제가 뭐 확실한가요? 아니면 뭔가 좀 불확실하고 좀 잡을만 하면 막 터져 나오고 경제 봉쇄할까 말까 뭐 계속 고민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불확실할 때 장기로 들고 간다면 내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예, 불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로 가져가는 매매가 좋은 매매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은 정리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가는 매매가 확실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나요? 안 나고 있나요? 나고 있죠. 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챙기면 확실한가요? 확실하지 않나요? 확실하죠. 맞아요. 굳이 내일까지 보면서 다음 달까지 보면서 6개월 뒤까지 보면서 굳이 내가 가져갈 필요 없이 수익이 났으면 그걸 챙기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딱 어울리는 매매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음봉을 좀 빠졌기 때문에 굳이 저는 뭐 들고 갈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이제 익절가예요. 익절이 뭐냐면 내가 수익을 최고치까지 챙기진 못했지만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수익을 챙기겠어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26만 5천 원 정도, 지금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됐다, 여기서 그냥 만족하자라고 전 정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오늘 절반 매도를 했는데 나머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올라가게 되면 더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만 원쯤에서는 전 전략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수익을 챙겨서 다른 종목들로 조금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향후 경제 전망이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니까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익절가 26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S건설 네네. 35,000원에 10%입니다. 네, 3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목표가가 좀 알고 싶어갖고요. 네, 목표가가 궁금하세요. 네, 얼마쯤 알겠습니다. 가져가야 되나? 네,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GS건설은 최근에 3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괜찮을까요? 목표가 같은 건 없어요. 예, 주식 하시는 분들 모두가 명심하셔야 되는 게 목표가 따위 없습니다. 그런 건 절대로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거짓말이에요,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누가 목표가 얼마입니다 하면 그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다. 다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저도 목표가를 얼마입니다 하면 그게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목표가를 정하고 매매하는 게 하수예요. 네. 고수들은 그냥 올라가다가 이 정도쯤에서 만족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목표를 정한 게 아니라 이거 아니다 싶을 때 떠나는데 오늘 보세요. 네. 오늘하고 어제하고 그저께 한번 봅시다.
이제 금요일 올라오다가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뭔가 조금 힘들어하는 게 보였죠, 그죠? 네. 뭐 양봉으로 쫙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십자가 형태만 나오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월요일은 어땠어요? 빠졌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네. 오늘 또 어때요? 또 빠졌어요. 또 그럼 올라갈 수 있다는 걸로 보이세요. 지금 뭔가 힘들어서 막 죽겠다. 아이고 나 못 올라갈 것 같은데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자꾸 내려와요. 자꾸 내려오니까 얘가 힘들다는 게 느껴지죠, 그죠? 네.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날에 판다고요. 아, 얘가 지금 버거워하네. 아,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네. 지금 와 힘이 빠졌네라고 싶을 때 매도를 해버린다고요. 네. 이해가 자꾸 되세요? 좋다 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좋다는 말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우리는 매도를 할 때 이제는 네. 시청자님도 언제까지고 하수로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레벨업 하셔야죠. 좀 더 이렇게 또 성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좋다는 네.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목표가에 네. 현혹되지 마시고 올라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기준이 필요해요. 결단력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매도하시는 게 맞았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차트를 보면서 이제는 기준을 좀 정하게 돼요. 얘가 올라오다 네. 보니까 과거에 야 4만 원짜리에서 맞고 올라갔구나. 그러면 이번에서도 4만 원짜리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4만 원짜리에서 어떻게 됐죠? 올라가지 떨어졌어요. 못하고 떨어졌죠, 그죠? 네. 당연히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34,000에 사가지고 4만 원에 팔면 되는 거를 굳이 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시 갈까요가 궁금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예, 그냥 팔았으면 되는 거를 안 팔았으니까 네. 다시 갈까요 하는데 사실 이건 이제 다시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네. 그냥 경험을 했다 생각하시고 수익 못 챙겼다, 돈 못 벌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을 했다 생각하시고 저는 본전까지는 기다려보자. 35,000원까지 다시 한번 기다려보시는데 본전이 네. 야로 빠지면 들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습니다. 없어요. 수익을 못 봐도 네. 손실은 보면 안 돼요. 네. 네, 손실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35만 원, 네. 35,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들고 가지 네. 말되 일단은 35,000원까지 들고 가보자. 저기까지 네. 내려가는 건 어쨌든 나 손실 보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들고 가보시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4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매도하라고요.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딱 보면서 올라가지 않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네. 네, 그걸 한번 이번에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아직은 수익 네. 중이니까 35,000원에서 본전에서 딱 정리한다 생각하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누가 좋다는 말 아무 말도 믿지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더 보유를 해보셨다가 매수가까지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요. 반등이 나와서 4만 원까지 올라가서 저항이 나오게 되면 그때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자, LG 디스플레이요. 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15,000원에 15%.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이거 장기 보유하려고 샀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신고가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네, 오늘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5%까지 오르면서 17,800원까지 좀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일단 매도를 할지 아니면 쭉 더 가져가 볼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는 15,0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네. 15%이신데 이제 오늘 좀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매도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LG 디스플레이는 좋게 이야기한 걸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저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변화가 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LCD에서 LED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기업이다라고 제가 사실 올 4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종목이에요. 올 4월 달부터 여기서부터 좋으니까 사도 된다 했는데 지금은 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게 아까 GS건설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보면서 좋다고 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지금- 우리 저 멘토님이 추천하셔가지고요. 네, 추천해서 사셨어요? 거든요. 네네. 아,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추천할 때는 내려가고 있을 때였죠. 그죠? 누가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이런 바닥에서 이렇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좋다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길 가는 사람 잡고 좋다고 하면 오 좋아 보이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목표가도 필요 없고 올라오는 종목에 좋다는 말 믿지 마라라고 하는 게 올라올 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라올 때 좋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실력이에요. 올라오지 않은 걸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실력인 거지. 저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지금은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지금 또 올라오니까는 여기저기서 좋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네.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가 보다 하고 또 산단 말이죠. 그 매수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 요 매수세가 저는 18,000원부터 기껏 해봐야 19,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저는 절반 정도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2만 원 정도를 최고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되 큰 수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올라올 때 매도하시는 게 좋고 지금 디스플레이 환경이 좀 바뀔 것이다라고 보고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단기간에 바뀌어가지고 막 급등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밑에서 좀 시간을 두고 체질 개선하는데 힘을 좀 모아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첫 번째 파동인 것 뿐인 거다. 다음에 또 내려올 거니까 그때 또 사면 된다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그 멘토님 말씀대로 단기 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뭐 가져가려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었는데 급등이 빨리 오면은 굳이 거기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네네. 수익 나는 게 먼저지 뭐 기간 내가 정해놓은 걸 꼭 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럼 네, 지금 그래서- 매도해야 됩니까? 네, 아니면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로 2만 원까지 가져가자. 대신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내려가면 굳이 들고 갈 이유는 없고 밑에서 또 사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매도 전략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19,500원 정도까지 상승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2만 원까지 보시고 대응해 주시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다시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강스템 바이오텍. 강스템 바이오텍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830원에서 20%요. 네, 8,830원의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있어서 네네. 혼자 사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네, 최근에는 계속 한 2달 정도 7,000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손절을 네.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강스템 네. 바이오텍 8,830원에 매수하셨는데 10월 달에 한번 올라온 다음에는 계속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이런 종목 애초에 샀어도 안 됐고 샀으면은 이제 반등 나올 때까지 바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제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이 습관이 안 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재무제표 좀 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거든요. 네. 뭐 이건 한 분, 두 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재무제표 이런 거를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뭔 상관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되지, 그죠? 올라가서 수익 나면 되지, 뭔 상관이야 싶은데 꼭 봐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경제가 힘들어졌을 때예요. 네. 경제가 힘들어지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야, 이거 지금 사람들 인건비도 못 주겠고 지금 내 회사의 통장에 한 1억 정도 있는데 이걸 인건비 주고 월세 내고 이러고 나면은 나한테 남는 게 없겠다. 에이, 들고 튀자. 이런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기업들에 생기냐면은 좋은 기업들에 생기는 게 아니라 힘든 기업에 생겨요. 그죠? 네. 그럼 지금 강스템 바이오텍이 뭐 하는 기업인가를 봤더니 그냥 매출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100억 적자, 그리고 2018년에 117억 적자, 2019년에 232억 적자, 그리고 올해는 1분기 57억, 2분기 48억, 3분기 42억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엄마. 지금 얘가 3년 동안, 4년 동안 날려먹은 돈이 800억이 넘어요. 그런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때요? 들고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도 돈을 예. 버는 기업이어야 내가 투자를 하고 멀리 같이 가보자. 내가 너에게 투자를 한번 해줘줄게. 이런 게 맞는 거지. 맨날 돈 까먹고 있는 기업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얘들이 힘들어지면 뭐 하냐면은 우리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요. 유상증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주가 뚝 떨어지고, 아우 회사가 좀 힘듭니다. 이러면 또 주가 뚝 떨어지고, 아유 회사가 힘들어서 부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가 정지돼요. 그냥. 이런 기업을 투자하고 있으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사질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보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 보고 투자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손절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여기서 한번 튀어 오를 수는 있거든요. 언제쯤? 모르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그런 네. 좋은 호재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튀어오르는데 그것보다 악재가 더 빠르면은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니까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안 샀으면 이런 위험이 없었을 텐데 이미 들어가 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밑으로 빠지면 그냥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는 게 좋은데 저는 네. 7,000원 무너지면 그냥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그리고 7,000원? 예, 여기서 버텨지면은 7,000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뒤에 막 급등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배 아파하지 말고 그냥 위험한 거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뒤에 올라가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고 위험한 데서 일단 나오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수익을 낸다 안 낸다 그게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7,000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정도는 재료를 써먹으면서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거 튀어오를 때 뭐 내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런 종목 안 하시려면 뭘 봐야 된다? 실적 따라해보세요. 실적. 실적. 네, 돈 버는가 안 버는가는 확인하고 투자하자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7,000원에서 손절, 지지가 되면은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는 전략 드릴게요. 그 언제쯤 반등이 올까요? 그걸 전 몰라요. 강스텐 바이오텍 회사에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회장이 알걸요, 그거는. 아이고, 예, 네.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은 언제 뛰어오를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그 감각 속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뭔가 네. 좀 안전해야지 가져갈 만하지. 안전하지 않은 종목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지금 갑갑한 거예요. 저도 갑갑한 거고.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배우세요, 그냥. 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투자를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그냥 네. 손실을 좀 감수하고 정리하는 관점으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재무 구조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피하자는 의미에서 손절가 7,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니온이고요. 네네. 매수가는 6,200원에 20%요. 네, 6,200원에 비중 20%요. 네네. 네, 현재가랑 가격이 비슷한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요. 이 종목 전망이 궁금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유니온은 6,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전망을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 투자자들 제발 이거 하나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재무제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사기 전에 전망을 좀 보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사고 전망을 물어봐요? 시청자님 이해가 되세요? 네네. 사고 전망을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유가 집 앞에 우유가 하나 있는데 야 이거 맛 좀 보자고 먹었는데 이거 상한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상한 거 아닐까 생각하고 분석을 먼저 해보고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왜 벌컥벌컥 마셔놓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거 상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왜 샀어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샀죠, 그죠? 무슨 종목이에요? 유니온 무슨 기업이에요? 히트르 관련주요. 히토리가 뭔데요? 밖에 안 나오죠, 그죠? 네. 예, 뭔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좋은 건데요, 히토류가? 얘는 왜 거기에 엮여 있는 거고 뭐 하는 기업이길래? 그런 걸 우리가 모르고 투자라니까 전망을 사놓고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이건 올바른 투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단기 투자라든 중장기 투자라든 내가 누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는 알고 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도 좀 보시고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좀 알고 투자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시청자분들은 그래요. 모르니까 전화했지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맨날 똑같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알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걸 전 전파해드리고 싶어요. 상담을 하더라도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정말 수익이 앞으로 짱짱하게 나겠구나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게 투자하시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습관을 좀 고치시는 것부터 먼저 추천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이게 히토류 관련주 맞아요. 히토류 대체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네. 이거 미중 무역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급등을 해요. 히토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기 너무 좀 길기 때문에 설명하기 좀 힘들고 지금 네. 당장은 좀 힘드니까 뭐 오늘 무료 강연에 제가 한번 히토류 설명해드려 볼 테니까 나중에 참여해 보시고
지금 네네. 일단 이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히토류 대체제를 만든다, 뭐 그런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위쪽에 쭉 보시면은 뭐 어느 회사가 적혀 있거든요. 백시멘트와 시멘트. 자, 이런 쪽을 네네.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건설 많이 하고 도로 깔고 이러면 어때요?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여름에 뭐가 있었죠? 물이 막 났었어요. 그러면서 제방 터지고 여기 터지고 도로가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수공사 하려면 이런 관련주 또 우리가 괜찮겠다 싶겠죠, 그죠? 네네. 거기다가 히토류가 지금 중국에서 거의 뭐 전 세계 97%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네. 미국과 중국과 싸우고 있다 보니까 얘들이 히토류를 수출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생겼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저거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히토류 대신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 유니온이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대체제들, 히토류 대체제들이 있다라고 해서 아직 막 결정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급등했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히토류 지금 뭐 수출 안 한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대체제로 확실하게 쓸 수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다 모르는데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럼 이 테마주로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 거품이거든요, 주가가. 아, 그렇죠. 네, 그럼 주가가 거품인 상태에서 떨어진 자리에 샀다라는 것은 그냥 기술적인 매매, 단기 매매가 가능해야 돼요. 차트가 정말 잘 봐야 돼요, 차트를. 네네. 저항과 추세, 지지 이거 아세요? 네네. 알고 계세요? 아, 그러면 이거 지금 지지선이 얼마예요? 유니온은 지지선이 얼마일까요? 지지선이요? 예. 네요. 모르겠죠? 네네. 예, 그런 거 모르면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 매매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거는 실력이 없으면 바로 손실 나는 자리고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는 자리지 내가 잘해서 수익 난 게 절대 아닌 자리인 거예요. 지금 지지선이 얼마인가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지난 저점 자리가 6,000원 자리거든요. 네네. 6,000원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맞고 그 다음이 이제 5,000원 자리에서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네네. 그럼 6,000원 무너지면 그냥 얘는 5,000원까지 그냥 시간이 걸려서라도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럼 네. 저희가 내려갔을 때 추가하면서 할지 말지는 그때 돼서 또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 대응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들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어울리지 않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 6,0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지지가 되면 한 번 정도 뛰어오를 수 있는데 그때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이 좋다. 일단은 빠르게 나오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라서 빠르게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오늘 화요일 7시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준비를 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외출도 많이 힘드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연말 마무리 잘 하셔야 되고 우리가 연말보다 중요한 건 또 새해잖아요. 내년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7시와 일요일 오후 2시에 제가 무료 강연 각각 준비했으니까요. 각각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뵐 거니까 둘 다 참여하셔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 종목들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힌트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또 일요일 오후 2시에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연말과 내년 새해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슈프리마고요. 네네. 좀 매수가랑 한참 네. 오래됐어요. 45,560원이요. 45,56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요. 네, 1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우,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손절이라도 해서 네. 딴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싶어요. 네, 이제 현재는 한 29,0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한 상태인데 손절하고 네.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지 조금 더 보유해 볼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슈프리마는 45,56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이거 6월에 사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6월. 한 6월
아무튼 그때 좀 많이 오를 때였는데. 그러니까 오를 때 가만- 6월, 5월, 6월 그쯤이죠. 예. 네. 코로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증시 막 올라갈 때 사신 거예요, 그죠? 그런가 봐요. 네, 그 샀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네요, 그죠? 네.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네. 네, 이 종목은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네. 제가 이거를 왜 콕 집어서 말씀드리냐면 시청자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다 똑같아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종목을 잘못 잡으면 유리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요. 지수는 올라가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건 비싸게 안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요 네. 종목은 비싸게 사신 거죠, 그죠? 올라올 때 네, 사셨으니까 비싼 거예요. 네. 가격이 내려갈 때 샀으면은 뭐 더 내려갈지언정 싸게 산 거가 되는 건데, 네. 그죠? 근데 올라갈 때 네, 사니까 네. 비싸게 산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 탈출이 어려워져요. 이해가 되세요? 네.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네.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져가 보세요 하면서 뭐 용기를 북돋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확실하게 좀 운용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조금 냉정할 네. 수 있고 조금 좀 잔인할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본전 탈출 가능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네. 기업 자체가 실적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보면은 바이오 인식, 뭐 알고리즘, 모듈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걸 잘 모른다면 우리 스마트폰에 요즘에 지문 인식 많이 하죠, 그죠? 네네. 네, 그 지문 인식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우리 어디 뭐 출퇴근할 때도 지문하는 데도 많고 그죠? 그런 이제 네. 인식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문 인식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에 지문이 많이 달리게 되면은 많이 팔렸을 때 뭔가 좀 실적이 좋아지겠지 싶은데 얘가 지금 실적이 어떤가 봤더니 2017년 120억, 그다음 120억, 그리고 19년에는 240억으로 늘었는데 올해 실적이 1분기 30, 2분기 10, 3분기 10이에요. 네. 그럼 올해는 100억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지금 옆에 아기가 100억을 못 넘을 것 같은데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답을 대신해 준 것 같아요. 그거 봐, 내가 맞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100억이 지금 못 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실적이 네. 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 게 아무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결국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더 사서 네. 매수가 낮추고 싶다 싶으실 텐데 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네. 이거는 지금 당장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추가 네. 매수할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아. 손절은 너무 손실폭이 크니까 뭐 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올라오긴 할 종목이에요. 근데 추가 매수 타이밍이 네. 지금이 아닌 거죠. 네. 추가 매수는 올라오기 직전에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 그죠? 근데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너무 이르다 네. 그래서 그냥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적어도 네. 이 종목은 25,000원이나 25,000원 정도까지 밀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25,000원에서 3만 원짜리 정도에서 최소한 6개월 정도나 한 3개월 정도 횡보하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아이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은 종목 교체를 해야 돼요. 손실이 나더라도. 아, 예. 근데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을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갈아 넣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시간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든지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25,000원부터 3만 원 자리 잡는 거를 최소 6개월 정도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요 종목은 네. 더 이상 손을 대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25,000원에서 3만 원짜리 6개월 자리 잡으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은 25,0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6개월 정도 저 보유하신 다음에 지켜보셨다가 다시 한 번 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톨 홈데코 한솔홈데코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60원에 30%. 네, 2,640원에 30%요. 아니요. 2,460원. 네, 2,460원이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 보유한 지 좀 시간이 됐는데, 네네. 저기, 며칠 전에 올라왔을 때 못 팔았거든요. 네. 그래가 이게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올 건지, 아니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조금 올라올 때 네.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예. 네, 그럼 이번에 올랐을 때 매수하신 게 아니라 2018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 매도를 하면 괜찮을지 바로 한번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한솔홈데코 2,4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매도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엔 2018년 사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냥 최근에 사셨는데 그냥 스스로 힘들다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저기 11월에 사신 거 7월인가? 아닙니까? 아니요, 7월달인가 그때 좀 샀어요. 7월에 사셔가지고 올라올 때 더 예.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음. 저기 그 금액으로 요걸로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2,460원이 맞으세요, 그러면? 예, 예. 7월에 사셨으면 1,000원이어야 돼요. 아, 그래요? 아닌데 예. 그러면? 그럼 아니겠죠, 그죠? 10월이나 네, 11월이겠죠? 매수가가 잘못됐거나 지금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된 거 있어요, 지금. 상담이 예. 이렇게 되면은 원활하게 상담이 안 돼요. 아, 예, 매수가가 예.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매수가는 이거 맞아요. 제가 2,460원 맞으세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기억 속에는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괴롭다 보니까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사실 2개월 예. 정도밖에 안 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10월이나 뭐 11월쯤에 사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60원은 11월에 매수하신 게 아니면 2018년입니다. 예. 그 2018년 사신 건 아니죠? 예, 아니에요. 그때 예, 주식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 하셨고 최근에 하셨고 최근에 매수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갔냐면 이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초보분들이 한 달만 지나면 막 힘들어하고 2달만 지나면 괴로워하고 이러거든요. 예.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2~3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들고 가서 안전한 종목을 하는 게 좋은데 한솔홈데코라고 하는 종목을 잘 봅시다. 2,460원까지 지금 11월이 아니면 언제 올라왔다고 했죠? 저기 며칠 2000? 전에 올라온. 아니요. 2018년에 올라왔다고 했죠. 그죠? 아, 예. 지금 이 시기 11월, 12월이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기 아니면 2018년에 올라왔어요. 예. 그럼 2018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본전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종목을 지금 투자하셨고 그 종목을 또 2,460원에 또 들어가셨어요. 예. 그럼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2,460원 이상 올라간 적이 2007년도에 한번 2005년도에 한번 올라갔는데 이걸로 수익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좀 제대로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투자해보는. 그죠? 지금 이게 예. 우리가 주식은요.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한솔홈데코라는 종목의 싼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얘는 4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 종목이고 500원까지 1,000원까지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예. 근데 2,500원 이상은 2번밖에 안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면 이 종목으로 지금 2,460원에 사서 수익 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 종목을 2,400원, 60원에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최근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왔을 때 팔고 싸게 살 때까지 기다려버리던지 싼 종목을 사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느 게 올바른 투자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럼 이 종목이 이번에 또 올라오는 게 된다면은 아우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비중을 줄여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2,200원 이상 올라간 지가 2번밖에 없으니까. 예. 예. 총 20년을 통틀어 봤을 때 2번밖에 없으니까는 그게 지금이 기회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뭐 저탄소, 뭐 탄소 배출을 뭐 제로화하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관련주로서 이렇게 엮여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저는 이게 테마성으로 뭐 다음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좀 예. 희한하죠, 그죠? 이번에 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정책 테마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마 내년에도 한번 치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여기서 바로 올라가려고 할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려고 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샀다고 하더라도 내려갔을 때 대응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겠는데 시청자님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갈 때 괜히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2,200원에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윗꼬리 한번 쭉 달리고 내려온 걸 보니까 얘는 위로 한번 치려고 하는 느낌 같아요. 그래서 2,200원이 지지가 되면 보유하시고요. 예. 2,200원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바로 손절하시는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리고 2,200원이 지지가 됐을 때는 본전 이상까지 한번 슈팅 나와줄 거라고 봐요. 예. 저는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데 다 팔지 마시고 2,450원대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예. 저기서 더 가게 되면 들고 가세요. 근데 예. 더 안 가면은 다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전략이 조금 복잡하죠? 예, 복잡합니다. 네, 그런 자리에서 매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가 매매는 초보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전략을 좀 짜드렸으니까 잘 한번 해보시고 다음번에 예. 이렇게 급등한 종목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까지의 최고점 부근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2,200원이 지지가 되면 보유하셨다가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반대로 2,2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다운시스 제가 네네. 21,450원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네. 이거를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데 괜찮은지도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거의 한 50%를 두고 있거든요. 네, 이제 비중이 좀 굉장히 좀 있으신데 장기 보유해도 네. 괜찮은 종목인지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다원시스는 21,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네. 50%이신데 좀 장기로 길게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주식 초보시죠? 네, 제가 관심은 있었는데 제가 관심은 있었는데 한지는 얼마 되진 않아요. 한지 얼마 안 되셨죠? 네. 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2달? 2달 반. 네. 그리고 네네. 2달 반 만에 산 종목이 다원시스네요. 아니요. 그전에는 삼성전자도 샀었고 호텔 신라도 샀었고 네. JYP도 샀었어요. 네. 다 수익 봤어요? 요건 이제 네. 다 수익 봤어요? 네, 수익 봤어요. 계속. 네, 수익 네, 보니까 다른 주식 거. 만만하죠, 그죠? 만만한 게 아니라 아. 제가 중소기업을 이거는 네.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단단한 걸 찾다 보니까 네.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운시스라는 기업이 우리 그래도 중소기업치고는 이제 인공태양 우리나라 최초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쪽 기업을 종목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선택을 했었어요. 그럼 장기로 가져가세요.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이미 분석을 많이 하셨고 저보다 많이 안다는 느낌이 드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뭐 분석을 많이 하셨고 제 나름대로 공부했는데요. 네? 이런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제가 뭐라 말할 수가 없는데 그냥 들고 가세요. 뭐 장기로.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청자님께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 되게 만만하게 보고 계세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분석을 했는데요라고 하는 내용들이 시청자님만 아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가요? 시청자님만 아는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누구나 조금만 분석하거나 다원시스 검색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업은 네.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 찾다 기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었어요? 네. 그럼 시청자님이 대단한 루트로 찾으셨나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이버라든지 뭐 지금 뉴스 찾아보니까 그렇게 찾으셨나요? 아니면 뭐 다원시스 회장하고 친구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개별적인 루트를 통해서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지금 2달 된 사람, 주식 가진 2달 된 사람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뉴스면 그거 대단한 뉴스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뉴스일까요? 주식 시장에서는 나만 아는 뉴스가 돈이 돼요. 로또 번호도 나만 알아야 돈이 돼요. 로또 당첨자는 한 명이 있을 때가 제일 당첨금이 높아요. 근데 로또 당첨자가 만약에 이번 주 로또 당첨자가 12만 명이면 한 사람당 얼마씩 가져갈까요? 그거 당첨 되나 마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한 사람이 당첨되었을 때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것과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래요. 원래 1승자 독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대 100으로 싸웠을 때 99명이 모르고 나 혼자 알아야 상금을 내가 다 먹는 구조예요. 그러면 지금 네네. 인공 태양을 만들고 그런 뭐 다 좋아요. 그거를 지금 시청자님 만천하에 공개하신 거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정보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식 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원리. 이해가 되세요? 물은 몇 도에서 끓습니까? 자, 물은 몇 도에서 끓나요? 하면은 100도에서 끓어요, 그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은 몇 도에서 얼입니까? 0도에서 얼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 주식은 내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태양 때문에 시청자님 말씀하셨던 뭐 태양, 재생에너지 시청자님 다 알고 있는 그 뉴스 때문에 15,000원짜리가 22,000원, 3,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2배나 올라왔다고. 네. 그러면 그걸 비싸게 산 거밖에 더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주식이 뭔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나만 아는 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뉴스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여기서는 그 뉴스 때문에 시청자님보다 더 초보인 사람들, 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 들고 사주면 주가가 올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지 없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충격을 받죠, 아. 그죠? 이게 주식시장의 어떡해. 실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지금 보세요. 상담 초반에는 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떡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싸게 사지 않는 습관을 가져라 하는 게 나만 아는 정보가 아니면 필요가 없다. 뉴스에 엉매이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 종목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2만 원짜리가 지지가 되어 준다면은 우리가 많은 초보분들이 사실지 안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2만 원 지지가 되면 산다고 봐야 돼요. 아, 그러면 한번 튀어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네. 그 튀어 오를 때 또 태양 에너지 간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빨리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매도. 맞아요. 그렇게 매도하시고 만약에 정말 이 종목을 사고 싶다 하신다면은 15,000원이나 12,000원, 10,000원, 7,000원, 2,000원에 사셔야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2달 정도 안 됐을 때 이런 교훈을 받는 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계좌가 박살나고 난 다음에 이런 교훈 얻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지금 손실도 거의 없고 손실도 많이 안 났고 기회를 아직까지 다 막을 수 있는 사태니까 지금부터 네네, 좀 제대로 그러면- 해봅시다. 네, 그러면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네. 매도를 정확하게 언제쯤? 2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저는 손절 의견 드릴 거예요. 무슨말이냐? 예, 2만 원 무너지면 손절 의견 드릴 거예요. 그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주식 하다 보면 늘 있는 일이고 별거 아닌 일입니다. 뭐 인생 뭐 끝나거나 뭐 갑자기 뭐 세상이 앞에 안 보이고 이런 일은 없어요. 괜찮아요. 늘 그랬듯이 매매하시면 되는데 이번처럼 이번을 통해서 내가 배우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만 원 무너지면 손절 의견 드릴 거고 지지가 된다면 2만 3천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칠 수 있는데 너무 호재성 뉴스에 빠져서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남들이 모를 만한 종목을 저 분석을 해서 싸게 삽시다. 네네. 아니면 다원시스 14,000원까지 기다리세요.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구나. 네네. 좋은 기업을 싸게 삽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이슈들이 있지만 이미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손절가 2만 원으로 잡으시고 2만 원이 지지가 되면 2만 3천 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잘 보시면서 매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아이센스고요. 네네. 27,381원에 30%요. 네, 27,381원에 비중 30% 맞으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 회사를 혈당 측정기 전문 회사로 알고 매매를 했는데 네. 제 나름대로 생각에 원가 오를 때 약간 좀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잘 매매를 했는지 우리 부산의 자존심 문양지 멘토님께 네.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거든요. 네, 아이센스를 이제 원격 진료 수혜주로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네, 이제 그럼 자존심 분께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아이센스 27,381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잘 하셨나요? 뭐 일단 그 전에 부산의 자존심이 네. 전 금시초문이네요. 네. 네, 처음 들어보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제가 흔히 말하는 제 방송 많이 보세요? 네, 꾸준히 보고 계세요? 그럼 네, 제가 네, 넘어가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봤어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넘어간 상태예요. 네. 예,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네네. 27,000원짜리 잡는 거는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나쁜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27,000원에서 28,000원 넘어가게 되면 사면 되는데 첫 시세가 34,000원까지 한번 나와주고 이제 지지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면 또 가요. 또 이제 35,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32,000원, 35,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 네네.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소형주라든지 하면 안 돼요. 장기 네. 투자는 정말로 업황과 시황을 잘 보고 멀리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시세를 주면 수익 챙기면 돼요. 네네. 네, 이건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뭐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뭐 혈당 치료, 뭐 혈당 분석 이런 거 좋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테마가 아직까지 멀었어요. 예를 든다면은 최근에 뉴스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지방 흡입 사람들 많이 하죠. 네네. 지방 흡입하면은 사람 몸에서 뭐가 떨어져 나와요?
지방이 떨어져 나와요. 그럼 지방 그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워 먹어요? 아니요. 아니면 그거 다 버려야 되죠, 그죠? 네네네. 다 버리니까 폐지방으로 나오는데 어떤 네. 바이오 기업이 그 폐지방을 해가지고 우리 실리콘도 만들 수 있고 옷 그 재료도 만들 수 있고 붕대도 만들 수 있고 이거 지금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어 해서 3년 동안 투자했는데 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다 도산나고 있어요. 다 망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 혈당 치료제 이런 것들도 어떨까요? 뭐 멀리 미래로 봤을 때 좋은데 규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활로가 열릴까요? 아니면 힘든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약간 힘든 상황으로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게 여는 게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길이 멀었어요. 근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네. 시세 때 정리하자라는 거고 32,000원까지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으니까 그 내용 네. 때문에 5만 원 간다 하지 마시고 32,000원대 전 절반 매도 나머지로 35,000원대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 네네. 네, 그리고 다시 또 떨어지면 좋은 기업이니까 네. 또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센스의 경우에는 1차 목표가 32,000원, 2차 목표가 3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아이센스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